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그동안 모두 7차례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알펜시아가 드디어 인수 기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에 팔리는지, 그리고 사는 기업은 어떤 곳인지 여전히 비공개 상태인데요. 도민들은 혹시 너무 싼 가격에 팔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가 5차 공개 매각 끝에 임자를 만났습니다. 국내 2개 업체가 입찰가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 입찰이 성사된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최고가를 써낸 한 개 업체를 오는 24일 낙찰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정 가격 이상을 쓴 2개의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효하게 입찰이 성립이 돼서 24일 낙찰까지 갈 계획이고요. 당장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금 지급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8월 2일까지 본 실사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8월 23일에 정식 양수 양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큰 낙찰 기업과 매각 가격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를 인수한 뒤 추가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국내 개발 회사들이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재무적 투자자는 없어 먹튀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인수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추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4차 공개 입찰 매각 예정가가 7,800억 원으로 책정됐던 만큼 이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2차례 수의 계약마저 실패하면서 입찰가가 1,000억 원 이상 낮아졌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공개 매각을 시작할 때만 해도 1조 원이던 감정가가 6개월 만에 6천억 원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펜시아는 그동안 6,200억 원을 갚고도 7,300억 원의 빚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빚을 다 갚지 못해 강원도민의 혈세 추가 투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과 삼척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모두 가동이 되면 인근 주민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연구기관은 조기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될 10개 도시를 꼽았는데 그중에 동해와 삼척이 포함됐습니다.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는 56기, 강원도에는 동해와 삼척에서 6기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가 더 생기는데 절반이 넘는 4기가 강릉과 삼척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강릉은 내년과 후년에 각각 1기가 완공되고 삼척은 오는 2024년까지 2기가 완공 예정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점차 폐쇄하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오는 2054년까지만 석탄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면 조기 사망 위험이 늘고 일부 지역에서 조기 사망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한 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기후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최근 공개한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의 건강 편익 평가 자료를 통해 2054년까지 석탄 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최대 15,900명이 조기 사망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기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될 지역으로는 동해와 삼척 등 석탄 발전소가 많이 분포한 10개 도시를 꼽았습니다. 이 예측은 전국에서 모든 석탄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2030년 이전에 모든 석탄 발전을 중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은 78%나 줄어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수은이나 중금속 같은 것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들이 심혈관계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석탄 발전을 중단할 경우에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조기 사망 측면에서도 편익이 상당하다. 이번 분석 결과는 세계 질병 부담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대기 오염 농도 증가를 적용해 발병률과 사망률 등을 산출한 것으로 추정치의 신뢰 구간은 95%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주춤해지나 싶더니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함께 있던 6명이 모두 감염되는 등 느슨해진 방역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최근 춘천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 확산 불안감이 또 커졌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토요일에 10명, 일요일에 5명 등 최근 사흘 동안 20명이 넘습니다. 지난 16일에 확진된 한 시민. 이 확진자는 지인 3명과 함께 지역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2차로 춘천 해안 유흥업소를 방문했고 2명의 유흥업소 접객원까지 불렀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고 N차 감염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느슨해진 방역의식 때문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조금 좀 느슨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 작년 초에 이렇게 긴장했을 때보다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약간 좀 없어진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춘천의 초등학교 2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춘천 지역 확진자 중 5개 학교에서 12명, 지인끼리 식사와 술을 마시다 10명, 직장 안 감염 6명 등입니다. 소규모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안 감염도 많아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6월 확진자 92명 중 22명으로 23%나 됩니다. 식당 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던 사람만 감염이 됐었는데 이제는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도 감염이 되고 잠깐 와서 서빙 그릇 놓고 가는 사람한테도 감염이 돼서 그 사례를 비춰보면 바이러스가 좀 강해졌다. 춘천시는 강원도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내놓으면서 흐트러진 방역의식이 더 풀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생이 알루미늄 파이프로 동급생을 때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학교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안내도 없어서 학부모가 직접 알아봐서 요청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동네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놀던 초등학생 A군은 갑자기 나타난 동급생 B군에게 알루미늄 파이프로 팔뚝을 맞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군의 어머니는 그보다 한 달 전 B군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B군이 아들을 만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날은 주변에 있던 파이프를 들고 와 고의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저한테 길에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제 아파가지고 팔을 잡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막 이렇게 세리머니를 하면서 그걸 구부러뜨려요.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A군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에서 마주치면 B군이 무섭게 노려보기 때문에 멀리 피해갔으면 좋겠다. 마주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문제는 학폭위원회를 준비하면서 학교가 A군 측에서 요구하는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A군은 급식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B군을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결국 학부모가 직접 수소문을 해서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고 신청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다가가지 않도록 말로 지도했다며 학교폭력 접수 이후에 관련 안내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A군 학부모에게 사과했다고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학교에 안내도 없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안전은 부모가 알아서 챙겨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할 가칭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시도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강원도가 합류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지난 5월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 경복궁 근처에 설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전국 공모를 요구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전국 공모가 확정되면 유치전에 뛰어들 생각으로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경북연구원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2021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강원도도 참여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24일 동안 온라인 기획전과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 소비 촉진 방식으로 동행 세일에 참여합니다. 강원 마트에서는 10개 시군 온라인 쇼핑몰이 동참하는 강행 세일을 통해 30% 할인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 곡간에서도 할인과 택배비를 무료로, 또 인빌 쇼핑에서는 4개 정부와 마을 18개 품목의 특별 할인과 배송비 무료를 내걸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초등수학 기초연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초등수학 기초연산 탄탄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학학습의 출발선인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과 바다 내림이 있는 뺄셈, 곱셈 9구를 지원하고 3, 4학년을 대상으로는 분수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초등 1, 2학년은 76개 학교, 3, 4학년은 87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어제 오후 전국 7개 지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8일 고객센터 직영화를 논의하는 3차 사무논의 협의회에 건보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가 함께 참여한 데 이어 앞으로는 양 노조가 별도 대화 창구를 열어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협의회 전에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4차 협의회부터는 양 노조 모두 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춘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시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현재 하루에 2번 정도 운행되는 시내 직행 노선을 1회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와 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버스 노선을 기준으로 주변의 거주지를 형성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배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점검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지역 안 판매업체를 찾아 지도와 점검을 하고 앞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서도 안내와 홍보를 벌일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정식으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 배출률이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 막힘으로 역류와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 장애인복지관 2곳에 재활훈련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11대가 도입됩니다.
원주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3억 원을 들여 상지 기능 로봇과 하지 기능 로봇 등 3가지 종류의 재활 로봇 11대를 도입합니다. 오는 8월부터 3년 동안 원주시 장애인 복지관과 양업 토마스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재활 훈련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강릉시는 1인 가구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책 개발을 위해 1인 가구 530명을 대상으로 도내 최초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강릉 원주대에 의뢰해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8월쯤 포럼에서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시청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는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현수막을 쓰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1년에 20톤이 넘는 폐 현수막이 나오고 있다며 이 중 농업 재사용과 에코백으로 제작되는 폐 현수막은 1,200kg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전분과 사탕수수에서 실을 뽑은 원단으로 만든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면 땅속에서 6개월 안에 분해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역 안 모든 관공서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천군 군납생산자협의회가 군부대 급식에 들어가는 지역 농산물 공급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